네, 개념원리 74쪽 1차 부등식의 그 첫 번째 부등식과 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주제가 부등식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부등식 이전에 우리가 배운 것은 등식이에요. 등식이란 건 뭐죠? 그렇죠. 등호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등식은 무어로 이루어진 거? 부등호로 이루어진 거. 부등호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 네 개의 부등호 기호가 있는데요. 자, 이 네 개의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무슨 관계, 대소 관계. 네, 부등식은 결국 크다, 작다, 누가 더 크니 그 대소 관계를 나타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5가 2보다 크다. 부등호로 이루어졌죠. x가 5보다 작다. x 더하기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 2-3x는 5-7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를 이용하여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명칭을 따져보면요. 그 부등호의 왼쪽에 있는 식을 우리는 좌변, 부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변,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이라는 것은 결국 부등호를 사용하여 좌변과 우변의 대소 관계를 나타낸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부등식의 표현. 자, 현재 네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자, A가 B보다 크다 이거죠. A가 B보다 크다. A는 B보다 크다. 얘를 A는 B 초과이다. 같은 말이에요. 크다와 초과다. 자, A는 B보다 작다. A는 B 미만이다. A는 B 미만이다. 자,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크거나 같다. 얘는 A는 B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이상이다. 그리고 A는 B보다 작지 않다. 자, 이거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요. 자, A가 B보다 작지 않다라는 건데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는 것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가 B보다 큰 것뿐만 아니고 A와 B가 같더라도 작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는 것은 A가 B보다 크던지 아니면 A와 B가 같던지 그래서 결국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얘는 이하이다. 역시 크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크지 않다. A는 B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 A가 B보다 작던지 A와 B가 같던지 그래서 얘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작지 않다, 크지 않다. 작지 않다의 반대, 작지 않다라는 말은 크다라는 것이 아니고 작지 않다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다가 아니고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 자,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교재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A가 B보다 크던지 아니면 A가 B와 같던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당연히 맞는 부등식이죠. 그러면 5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 또한 맞는 등식이에요. 5와 5가 서로 같다도 크거나 같다. 여기 같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5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참인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5가 5보다 크다. 얘는 false, 거짓인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의 해란 무엇이냐? 자, 해라는 것은 뭐였냐? 방정식에서 그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 그것을 해라고 했었는데 부등식의 해 역시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부등식의 해, 부등식의 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가 5보다 작다. x 더하기 2가 5보다 작다. 자, x가 3이 되면 3 대입하면 3 더하기 2. 그러면 5가 6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참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참인 거죠. 그래서 3이라는 것은 부등식의 해다. 근데 x가 7이면 7 더하기는 9잖아요. 9가 6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은 부등식의 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정식의 해든 부등식의 해든 결국은 그 등식을, 그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들, 그런 것을 우리는 부등식의 해, 방정식의 해, 근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등식의 해들을 구하는 행위 자체를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예요.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들을 구하시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x가 0, 1, 2, 3일 때 2x 더하기 1이 5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래요. 그러면 x에다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좌변값과 우변값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 참이 됐고 1일 때 참이 됐고 2, 3일 때는 거짓이 됐어요.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는 0과 1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요런 멘트가 없어요. x값이 0, 1, 2, 4라는 말이 없이 그냥 2x 더하기 1이 5보다 작다. 이거 해를 구하시오 라는 것은요. 이것은 1차 부등식을 푸는 거고 이때 x는 따로 어떤 값이 안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수 전체로 생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중에서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들을 다 구해보는 거예요. 요것은 다음 단원에. 자, 부등식은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요? 부등식의 성질을 알아야만이 부등식을 풀 수 있으니까. 자, 결과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A가 B보다 작아요. A가 B보다 작으면 A와 B에다가 동일하게 C를 더했어요. 양변에 동일하게 C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라는 거예요. 당연히 양변에 동일하게 빼기 C를 해도 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그때도 여전히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핵심은 양수겠죠? A가 B보다 작아요. C가 특별히 0보다 크다. C가 양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양변에 곱하기 C를 해도 방향은 그대로 오른쪽으로 유지되고 똑같이 C로 나눴어요. 나누어도 그 부등호 방향은 오른쪽으로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방향이 바뀐대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방향이 바뀐다. 대소비교가 바뀐다는 얘기죠. A가 B보다 작아요. 그런데 A가 0보다 작대요. C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C가 음수란 얘기죠. 그럴 때 양변에 곱하기 C를 하면 오른쪽 방향의 부등호가 왼쪽으로 바뀌고요. 또 동일하게 음수인 C로 나누면 오른쪽인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더라.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언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러니까 당연히 부등식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줄 때는 음수를 곱하겠냐? 음수를 나눴냐?
음수에 대해서 곱하거나 나눈 행위가 있으면 방향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데 그대로 유지됐다. 그것은 그 부등식은 잘못된 거죠. 자, 여기서 참고로 자, C가 0보다 크다. 이것을 선생님이 방금 전에 뭐라고 읽었죠? 그죠? C는 양수다라고 읽었죠. 자, C가 0보다 작다. 이럴 때는 뭐로 읽었죠? 그죠? C는 음수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A, B 이렇게 쓰면 이거 어떻게 있죠?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B가 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읽지만 얘를 또 A는 양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말도 맞지만 이럴 때는 A는 양수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해요. 당연히 A가 0보다 작을 때는 A는 무슨 수다? 음수이다라는 거예요. A는 음수이다. A는 0보다 작다? 얘를 A는 음수다라고 읽자는 거예요. A는 양수이다. A는 음수이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A는 0 포함 양수이다. 0 포함한 양수이다. 또는 A는 음이 아니다. 음수가 아니다. 음수가 아니라는 것은 양수도 되고 0도 된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0 포함 양수 또는 음이 아니다 라고 읽어요. 그러면 당연히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당연히 0 포함 음수라고 하겠죠. 그리고 A는 뭐가 아니다? 양이 아니다. 양수가 아니다라고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읽을 거다. 오케이? 그래서 특별히 어떤 수와 수를 비교하는데 0과 크기 비교할 때는 0과 0이라는 숫자와 크기 비교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부호 판단을 의미하는 거니까 양수다, 음수다, 음이 아니다, 양이 아니다. 0을 포함 양수이다, 0 포함 음수이다라고 그렇게 읽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충학습이 있는데요. 자,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자,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을 비교하자는 건데요. 자, 등식은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난 식.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호가 다른 거죠. 자, 같은 점이 있는데 이항할 수 있대요. 이항은 뭐죠? 다를 항을 다른 쪽 변으로 옮기는 행위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항을 우변으로,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옮길 때 우리는 이항한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자, 다른 점은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 곱하거나 나눌 때 등식은 변함이 없죠. 그냥 똑같아요. 하지만 부등호는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음수를 곱했냐, 나눴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피해 개념원리 확인하기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등식인 것을 골라. 부등식, 당연히 얘는 뭐 있어야 돼요? 부등호가 있으면 되는 거죠. 부등호가 있으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얘는 등호죠. 그러니까 얘는 등식이에요. 2번 부등호 맞죠? 부등식입니다. 3번, 얘는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한 다항식이에요. 4번, 부등호 썼죠? 예, 부등식입니다. 5번,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죠? 얘 또한 그냥 다항식이네요. 그래서 부등식인 것은 2번과 4번이다. 별거 없어요.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으면 돼요. 핵심 2번. 자, 부등식으로 나타내봐라.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부등식 그 후반부에 뭐가 있냐면 1차 부등식의 활용 있어요. 활용.
활용은 당연히 이렇게 서술식의 문장제 문제가 나오죠. 그 서술형의 문장제 문제는 우리는 식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자, x 3배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3x라는 거죠. 3x에서 7을 뺀 수는 그러면 7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7은 그죠? 3x 마이너스 7은 9보다 작다. 제대로 했죠. 2번 한 개에 600원 하는 과자 X개 600원짜리 X개를 사면 금액은 600X원인 거죠. 그랬더니 그 가격이 5,000원이다. 600X가 5,000보다 이하, 작거나 같다. 2번도 옳게 나타내네요. 닭 X마리와 개 Y마리 전체 다리수? 닭은 다리가 2개 있죠. 그렇죠. 그런데 X마리니까 전체 닭의 다리수는 2X마리, 2X개. 개는 다리가 4개 있잖아요. 그럼 얘는 4Y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다리수는 2X 더하기 4Y. 얘가 55개보다 많다. 많다라는 것은 크다. 2X 더하기 4Y는 55보다 크다. 맞는 표현이네요. 4번 X에서 살을 뺀 수의 X에서 살을 뺀 수의 2배는 그러면 요 수 전체에 곱하기를 하겠다는 거죠. 괄호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X에서 살을 뺀 수의 2배는 17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 2배의 X-4가 17보다 자, 17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얘는 크거나 맞았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자, 5번 x의 3배 3x에 5를 더한 수 더하기 5한 수는 7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제대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것. 부등식의 해는 뭐다? 부등식을 참되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등식 마이너스 x 더하기 5 크거나 같다 2x 여기 있는 각각의 x 자리에 보기 5개의 값들을 대입하라는 거죠. 자, 그럼 x가 0일 때 그럼 0 대입하면 5 빼기 0 5가 되고요. 0 되면 2 곱하기 0 0이네요. 참인 거죠. 해 맞습니다. 자,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1 5 빼기 1 4인 거죠. 자, 1 대입하면 2 곱하기 1. 자, 2 곱하기 1이니까 2. 이것도 참이네요. 자, x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합니다. 2 대입했더니 5 빼기 2, 5 빼기 3인가요? 자, 이제 2를 대입했더니 2 곱하기 2, 4. 이거 잘못됐죠. 잘못됐죠. 자, 이제 x에다가 3을 대입해요. 5 빼기 3, 2. 2, 3은 6. 이것 또한 잘못됐고. x에 4를 대입하면 좌변은 5 빼기 4, 1인 거고 우변은 2, 4, 8 이것도 잘못됐죠. 그러니까 부등식 해가 되는 것은 0과 1이다. 단순하게 대입해서 참인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핵심 4번인데요. 자, 시험 나옵니다. A가 B보다 작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 방향 이거죠. 방향.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때는 언제였죠? 먼저 안 바뀔 때는 양수든 음수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방향이 바뀌지 않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방향이 바뀌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제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바뀔 때는 음수라는 수로 곱하거나 나눗셈한 상황을 찾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더하기를 했죠. 방향 안 바뀌어요. 동그라미 2번, 보기 2번, 양변에
동일하게 5를 뺐죠. 빼기로 했죠. 방향 안 바뀌어요. 3번 3분의 1을 곱했죠. 3분의 1은 양수잖아요. 방향 안 바뀌어요. 자, 나누기 6, 나누기 6. 양수로 나눴으니까 방향 안 바뀌죠. 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얘는 뭐예요? 음수를 곱했죠. 음수를 곱했으니까 방향 어떻게 된다? 방향을 바뀌어야 한다 해서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가 5번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더하기 3을 했죠. 빼기 7을 했죠. 곱하기 3을 했죠. 나누기 마이너스 5를 했죠. 나누기 2를 했죠. 요렇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만 찾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핵심 5번. 자, 네모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으래요. 자, 마이너스 3a 더하기 2, 마이너스 3b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니까 a하고 b의 음수가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기본의 식은 a는 b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a의 음수가 곱해져서 방향이 바뀐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a가 b보다 작은 쪽에 있다. 자, 그러면 4a, 4b 뭐죠? 방향 안 바뀌죠. 어머 선생님 빼기 3은 신경 안 써요? 네, 신경 안 써요. 왜요? 아니 음수를 곱하겠냐 나눴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2번 마이너스 7 곱했네요. 음수를 곱했네요. 그러면 a가 작으니까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3번 마이너스 5로 나눴네요. 음수로 나눴네요. 그러면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어떤 행위를 해 나갔냐를 체크한다. 근데 그 행위는 더하거나 뺀 것은 신경 안 써도 돼. 곱하거나 나눈 것도 양수일 때는 신경 안 써. 음수로 곱하거나 나눴냐? 이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 자, 6번.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1a 3일 때 3a 빼기 3의 이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3a 마이너스 3의 요 다항식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동일하게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맨 좌변에 보내니까 마이너스 1에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곱하니까 3a가 되겠죠? 그리고 3에 곱하면 9가 되겠네요. 그 다음 각 항에 빼기 3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3의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3, 6.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크고 플러스 6보다 작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맨 처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당연히 방향 어떻게 돼요? 방향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기 실제로 귀찮으니까 3에다가 곱해서 마이너스 6, a에도 곱해서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에 곱해서 2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아요. 거꾸로.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요? 더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a 더하기 1, 2 더하기 1, 3 해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